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어린 아기들은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아과에도 최근 코로나에 걸린 부모와 아기와 아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코로나에 걸려도 국가에서 입원시켜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경우 집에서 재택으로 스스로 치료해야 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 증상과 응급으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상비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은 보시고 알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불안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무증상이거나 가볍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드물기는 하지만 아주 심하게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던 어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부터 회복된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코로나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하고 심한 경우 숨쉬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코 막히고 콧물 나고 목 아프고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온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고 토하고 설사할 수도 있습니다. 냄새 잘 못 맡는 증상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열나고 기침하는 것이 코로나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정상으로는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콧물 나고 두통 생기고 피곤하고 재채기하고 목 아픈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기랑 구분하기가 더 힘듭니다.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대부분 이런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나타나지만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일단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요즘은 집에서 격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푹 쉬고 음식 잘 먹고 물 충분히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가 너무 걱정하면 아이도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태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격리하는 경우 증상에 따른 약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 격리되었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아이가 다니던 단골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 상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즘은 자가 격리된 아이들을 위해서 전화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서 약을 처방하고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처방하기도 하고요. 약가지로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는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배송까지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겁니다. 아이들의 경우 코로나에 걸렸을 때 약을 먹어도 코로나라는 병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증상이 좋아져서 아이가 코로나를 쉽게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격리될 때를 대비해서 해열제, 콧물약, 종합감기약 정도는 미리 구비해 두시고 소아과사 상의해서 사용하시거나 단골 소아과에 전화 걸어서 처방받아서 약을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의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8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6개월 미만은 타이레놀 계통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6개월부터는 타이레놀과 부르펜 계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레놀 계통이 좀 더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평소에 해열제 시럽은 개봉하지 않는 것으로 한 개 정도는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유미 TV에 잘 나와 있는데 설명란에 링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만 3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열이 나서 해열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아과사와 상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진단이 붙은 경우는 원인이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열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열제를 먹고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물수건을 사용하는 것은 요즘은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열제 사용에도 열이 계속 심한데 아이가 물수건을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물수건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열제를 사용하고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은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열제를 먹고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의사의 처방 없이 두 종류의 해열제를 임의로 교차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침하는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종합감기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침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은 약은 5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코로나의 경우 호흡기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침을 하면서 나쁜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기침을 억제해버리면 합병증이 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해열제는 열이 나면 집에서 부모가 우선 사용할 수 있지만 기침하는 경우는 단골 소아과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으라도 상의하고 처방받아서 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집에 격리된 아이가 기침을 한다면 아이가 다니던 단골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콧물이 나는 경우 콧물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개 항히스타민제 계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역시 집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아과에 전화 걸어서 의사와 상의하고 사용하거나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격리되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위험해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뉴스에 나오듯이 드물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정상에 따른 약을 처방받다가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바로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될 증상은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가슴이 숨 쉴 때 쑥쑥 들어가거나 물을 잘 삼키지 못하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해서 탈수 증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소아과 의사와 상의해야 되고요. 입술이나 손톱 등이 파랗게 보여도 바로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이가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면서 힘없이 축 늘어져 보이는 경우나 깨워도 잘 깨지 않고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됩니다. 복통이 심하고 아이 의식이 흐려 보이고 잘 걷지 못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119 연락하거나 단골 소아과 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데 드물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후 또는 코로나 감염자가 주위에 있을 때 드물게 발생하는 병인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소아 다기관 증후군이 있으면 열이 계속 나고 복통이 있고 눈이 충혈되고 토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고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연관이 있으면서 열이 하루 이상 나면서 이런 증상, 위에서 말한 이런 증상 중에서 한 개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는 꼭 소아과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평소에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당뇨, 혈액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면역 저하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는 코로나를 심하게 앓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코로나 진단을 붙은 경우에 바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진료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보다 가볍게 걸리지만 2돌 이전의 아기들은 좀 더 심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 전의 아기들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숙아들도 좀 더 심하게 앓을 수 있고요. 비만이 있는 아이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가치료를 할 때 좀 더 관찰하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생기거나 잘 모르겠는 경우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격리되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위험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심하게 앓지 않지만 드물게 생길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